2019학년도 9월 모평 21번에서 25번 CDS 프리미엄이라고 나와 있네. 한번 읽어보면서 정리 한번 해보자. 대한민국 정부가 해외에서 발행한 채권의 CDS 프리미엄은, 자, 처음 출발부터가 만만하지 않네. 그지? 정부가 해외에서 발행한 채권의 CDS 프리미엄이야. 됐지? 그럼 정보 정확하게 읽어도 의자가 들어가는 형태가 나올 때 여러분들은 약간 흘겨 읽는 뜻이 어떤 형태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저번에 우리 잠깐 봤던 대로 투자가 늘었다와 투자의 비용이 늘었다. 요거를 이제 착각해서 읽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그걸 중요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뭐 여러분들 어떤 성적이 어떤 포지션에서 뭐 이 강의를 듣겠지만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경우는 그 포지션을 각각 이제 우리가 뭐 염두에 뒀을 때 중하학생들, 쉽게 말하면 글을 좀 열심히 읽어서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 뭔가 잘 안 되는 친구들, 그 다음에 중학생들이 어느 정도 성적을 조금 이제 기초를 완성하기 위해서 좀 글을 좀 읽는단 말이야. 그런데 상위권 쪽으로 나가려고 했을 때 뭔가 자꾸 보기 문제라든지 또는 어떤 뭐 기술 지문의 정보량이 많을 때 그런 것들을 좀 놓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초점을 맞추는데 기본적으로 밑에 초점을 맞춰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읽어야 될 어떤 방향성들을 제시를 좀 해줄 거야. 그럼 한번 잠깐 보자. 해외에서 발행한 채권이 있는데 그것의 프리미엄은 우리가 매체에서 자주 접하는 경제 지표의 하나래. 이제 경제 지표의 하나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지금 어떤 건지 몰라. 다 추상적이잖아. 그지? 채권 정도는 좀 한번 여러분들이 알겠다. 그 다음 경제 지표라는 말도 알 수 있으니까. 그러면 CDS 프리미엄이 하나의 지표가 된다는 얘기지. 이해 갔지? 요걸 이제 잡아놓고 들어가자고.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이 지표를 이해하기 위해선, 자, 그럼 뻔하게 출발하고 있다. 이 지표를 이해하기 위해 채권의 신용 위험과 신용 파산 스와프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으니 첫 번째는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주고 있어. 됐지? 그 다음 채권은 정부나 기업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며 나온다. 채권이라는 것은 정부나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다. 채권의 어떤 뭐 목적이 나오겠네. 그 가격은 채권이 매매되는 채권 시장에서 결정된다. 그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자, 다시 한번 볼게. 지금 설명하는 부분은 채권이야. 채권의 CDS 프리미엄이 아니고 첫 번째는 뭘 알아두겠다고? 채권의 신용 위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신용 파산 스와프에 대해서 알아야 돼. 그러면 맨 처음에 채권에 대한 이해가 돼야 되겠지. 그지? 채권의 신용 위험을 판단해야 되니까. 자, 채권의 발행자는, 채권에 발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정해진 날에 일정한 이자와 원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해. 자, 채권에 발행하는 사람이 누구지? 그렇지. 자, 앞에 잠깐 봐. 정부나 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해서 발행한다고 했으니 채권의 발행자는 당연히 정부나 기업들이 되겠지. 자, 그 다음 정해진 날에 일정한 이자와 원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대. 우리가 이제 뭐 채권에 대한 것은 그 전에 채권의 가격 결정이라는 거를 통해서 우리 기출 문제를 확인했었잖아. 그때 수능. 자, 그렇기 때문에 좀 빠르게 읽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제 이 지문을 처음 봤다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채권 발행자는 정해진 날에 일정한 이자와 원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대. 누구한테? 투자자에게. 그럼 채권을 이렇게 매매를 하겠지? 투자자한테. 채권을 매입한 투자자는 당연히 채권을 매입했겠지? 돈을 내고 이를 다시 매도하거나 이자를 받아 수익을 얻는데, 자, 여기 잘 봐야 돼. 투자자는 요거를 다시 매도할 수 있어.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자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지. 이자와 원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니까. 그런데 뭔가 다른 게 나오나? 채권 투자자에는 발행자의 지급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이자와 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인 신용 위험이 수반된다. 자, 수반, 붓조차 따른다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 이익을 얻어야 되는데, 됐지? 신용 위험이라는 것이 항상 같이 붓조차 다닌다라는 뜻이야.
신용 위험이. 자, 그럼 내가 아까 다시 개념 봐. 채권에 뭐가 있다? 신용 위험이라는 게 있다라고 나왔어. 그러면 채권이라는 것은 이자와 원금을 받는 건데 그것에 대한 뭐가 존재한다? 신용의 위험이 존재한다. 우리 이거 BIS 비율에서도 한번 했었죠. 신용도를 고려해라. 자산의 종류, 유형이라고 그랬었죠. 유형과 신용도를 고려해라. 그럼 이때 정부 기업의 뭐를 고려하라는 얘기지? 그렇지. 요렇게. 첫 번째 요 글을 잘 못 읽었던 친구들은 아마 이쪽 부분 채권의 발행자에서 이 채권의 발행자가 누구? 정부 기업 뭐 이런 쪽을 한번 알아뒀으면 조금 더 수월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또 하나 채권의 신용 위험인데 이때 이익이라는 거에 신용 위험이라는 게 수반된다라는 걸 같이. 자, 다시 한번 설명해 줄 거야. 밑에도 이에 따라 각국은 채권의 신용 위험을 평가해서 신용 등급으로 공시하는 신용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투자자를 보호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 개념이 어려운 건 없어. 정보를 정확하게만 잡아두면 될 것 같아. 자, 우리나라의 신용평가 제도에서는 자, 전부 다 뭐 하는 거야? 설명해주고 있지. 특정한 관점을 제시하는 게 아니야. 전부 다 설명을 해주는 스키마 구간이라고 볼 수 있어.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채권 신용 위험이라는 것이 지금 풀려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지. 그럼 뒤에 신용 파산 스와프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그죠? 더군다나 네모칸이 쳐져 있으니까 얘가 뭐가 되겠어? 이 글에서의 메인이 되겠지. 자, 갑니다. 어제 계속 스키마를 키워보자. 우리나라의 신용평가 제도에는 원화로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약속한 채권 가운데 발행자의 지급 능력이 자 나오죠. 발행자의 지급 능력이 그래서 앞에 읽었었던 그죠? 요만큼의 정보가 정부나 기업이 발행하고 그 정부나 기업의 신용이라는 것 됐죠? 그것이 이제 지급 능력이겠지? 아까 여기 지급 능력 등의 부족 등의 사유로 이자 원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신용 위험이니까. 요게 이제 개념이잖아. 그죠? 그래서 아까는 요걸 표시를 안 하고 넘어왔는데 왜냐면 해석이 쉬워서 요렇게니까. 자, 그러면 신용 위험 요거랑 연결되겠지? 지급 능력이 최상급인 채권에 AA라는 최고 신용 등급이 부여된다. 원금 이자가 지급되지 않아 부도가 채권에는 D라는 최저 신용 등급이 주어진다. 어렵지 않다. 그 외에 채권은 신용 위험이 커지는 순서에 따라 잘 들어. 신용의 위험이 커지는 순서에 따라라는 얘기는 당연히 그렇죠. 지급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뜻이겠지.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신용 위험이 커진다라는 것은 요 밑으로 점차 내려갈수록 지급 능력이 떨어진다. 자, 읽어볼게. 이들 각 등급 범주 내에서도 신용 위험의 상대적인 크고 작음에 따라 마이너스 플러스를 붙였대. 야, 그럼 이거 엄청 세분화 시켜 놓은 거지. 됐지? 그만큼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얘기일 수도 있을 거야. 붙이거나 하여 각 범주가 3단계의 신용 등급으로 세분화되는 경우가 있다. 몇 개로? 3단계. 됐습니까? 3단계의 신용 등급으로 세분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단계를 더 많이 나눈다는 뜻이겠다. 채권의 신용 등급은 신용 위험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는데 채권의 신용 등급이 신용 위험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대.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본 거는 채권의 신용 등급과 관련해서 됐지? 채권의 신용 등급을 집어넣는데 자, 밑에 신용 위험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대. 다른 조건이 일정한 가운데 신용 위험이 커진다면 위험이 커지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 채권 시장에서의 해당 채권의 가격은 당연히 떨어지겠지. 자, 위험을 감수하는 만큼 그 채권을 싸게 구입할 수 있고 만약에 이게 안정화가 된다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률이 크다는 거야. 자, CDS는 자 갑자기 말을 줄여버렸어. 됐어. CDS는 뭐야? 위로 올라가 보는 거지. 신용 파산 스와프인데 자, 파산이라는 말이 조금 기분 나쁘게 붙어 있다. 신용 파산 뭐라고? 스와프. 채권 투자자들이 신용 위험을 필요하는 목적으로 잠깐
요거는 지금 채권 투자자들이야. 그럼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네. 맨 처음에는 채권을 발행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발행한 것을 뭐 하는 거야? 매입했지. 그게 바로 뭐야? 투자자. 자, 다른 말로 하면 당연히 채권에 대한 투자자 이렇게 되겠지. 그죠? 매입한 사람들이네. 신용위험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파생금융상품이다. 이것도 어쨌든 파생금융상품이네. 자, 금융 어떤 상품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게 또 파생됐나 봐. CDS 거래는 CDS의 거래, 갑자기 벌써 거래? 보장 매입자와 보장 매도자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자, 초점 맞춰야 되겠다. 보장 매입자와 보장 매도자가 나왔는데, 자, 다이렉트로 개념을 출발했어. 됐지? 그러면 이 개념들이 어디에 해당하는가 대응고리 만들어야 돼. 이해 갔지? 자, 지금 우리 잠깐 이동했다. 채권 발행에서 이제 매입 투자자, 채권 투자자로 우선 넘어온 상태야. 그래서 이 신용위험을 피하라는 목적으로 파생금융상품이 나왔는데 갑자기 CDS 거래에 보장 매입자가 있고요. 말이 어려워. 그냥 우선은 체크만 해놔. 보장 매도자가 있대. 자, 여기서 보장이라는 것은 보장이라는 축자적 의미를 또 풀어주네. 신용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뜻한대. 자, 신용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돼. 자, 그럼 잠깐 볼게. 보호를 받아.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신용위험을 회피하려 하는 목적일 거야. 그럼 보호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채권 투자자겠지. 자, 그럼 이제 보자. 보험 매도자는, 자, 출발 잘 들어. 보험 매도자는 보험 매입자가 보유한 채권에서, 자, 보유한 채권, 요게 핵심이다. 자, 포인트 잡혔어. 어떤 포인트가 잡혔냐면 보장 매입자와 보장 매도자를 너무 깊게 이해하지 말고 보장은 보호라는 말을 썼고요. 그 다음에 보호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바로 요 부분이었지. 채권 투자자. 자, 그런데 보장 매입자를 다른 말로 바꾸니까 보유한 채권이야. 자, 뭐 나오니? 그렇지. 관계는 아니지만 정보의 양이 늘어나는 상태에서 공통 항목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묶음 처리해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처리해볼게. 묶음 처리 별거 아니고요. 보유한 채권이지? 그러면 보장 매입자가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그럼 보유한 사람, 자, 우선 채권을 발행해서 투자했으니까 누가 보유했겠어? 그렇지. 채권 투자자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겠지. 보유하고 있을 거야. 자, 그러면 보유한 채권에서 부도가 나면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역할을 해. 누가? 그렇지. 보장 매도자가. 됐니? 그러면 투자자, 여기 용어 잘 봐야지. 매입 투자자는 채권 투자자고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보장 매입자야. 그럼 요걸 보호라는 말을 바꾸니까 쉬워. 보호를 매입한 사람인가 봐. 그럼 얘는 보장 매도자는 보호를 매도한 거지. 내가 너한테 보호해 줄게. 너 보호 살래? 이 말이겠네. 보호를 사세요. 됐니? 자, 다른 말로 바꿀게. 보호를 사세요. 그럼 보호를 매입해. 왜 보호를 매입했을까? 내가 산 채권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함께 보호해 주세요. 자, 다시 갑니다. CDS 거래를 통해 채권의 신용 위험은, 자, CDS 거래는 보장 매입자, 보장 매도자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둘 사이에 거래가 형립됐을 거야. 채권의 신용 위험은 보장 매입자로부터, 자, 투자자로부터, 채권 투자자로부터 보장 매도자로 이전된다. CDS 거래에서 신용 위험의 이전이 일어나는 대상 자산을, 자, 신용 위험의 이전이 일어나는 대상 자산, 그것을 기초 자산이라고 부르겠다라는 얘기다. 이해 갔지? 기초 자산이라고 한다. 자, 엄청 뻑뻑해. 자, 그런데 지금 설명하다 보니까 좀 뻑뻑한 거지만 요거는 무슨 구간이야? 그렇지. 우선은 스키마 구간인데 이 스키마 구간에서 어쨌든 뭐 채권, 채무 뭐 이런 형태가 뭐 상승 떨어졌다 이런 것만이 아니고 그런 형태들도 전부 다 관계가 형성돼. 그러니까 이 관계를
정확하게 구조화시켜 줘야 되는데 중요한 건 잘 들어요. 출제진이 여기에 뭘 준다? 힌트를 줘. 용어가 가지고 있는 힌트. 그걸 가지고 뭐 해라? 너희들이 연결해봐라. 그럼 이 부분은 뭐가 지금 빠진 거라고 봐야 돼? 그렇지. 부연되어 있는 문장. 다시 말하면 관계성을 지어주는 그런 부분들을 살짝 생략했다고 봐야 돼.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 지문의 길이를 늘리자. 보장 매입자와 보장 매도자가 있는데 여기서 보장은 보호를 뜻해 라는 문장을 내가 그냥 뺄게. 됐지? 이렇게 합시다. 보장 매입자는 채권 투자자로서, 됐지? 채권 투자자로서 자신의 신용 위험으로부터 회피하려는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이해갔지? 뭐 이런 식으로 서술을 쭉 하면 연결이 좀 쉬워지는데 정보가 너무 많아지지. 그럼 어쩌면 작가 출제진이 이해를 그냥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능력을 확인할 수는 없을 거야. 자, 그러면 이걸로 끝나느냐? 그렇게 매정하진 않으시지. 뒤에 볼게요. 가령 해서 뭘 줘요? 예시를 줬지? 그럼 무슨 구간? 이해하는 구간이야. 경제에서 예시가 나오면 이해 구간이다. 됐니? 그럼 이건 정보를 받았지. 그럼 어떻게 돼? 앞에서 맨날 얘기했어. 보기가 나오든 예시가 나오면 정의된 개념으로 대응시키고 적용하자. 자, 은행갑은, 은행이야. 은행갑은 기업을이 발행한 채권. 자, 그럼 어디서부터 출발? 그렇죠. 이 앞에서부터 출발이네. 어디야? 꼭대기네. 기지? 여기. 발행한 채권. 기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했다. 채권을. 그럼 은행은 기업이겠지? 자, 그럼 얘는 발행한 사람. 기죠? 발행한 사람. 요 은행갑은 그럼 뭐야? 그렇지. 채권. 그렇죠. 투자자들. 채권에 투자한 사람. 그럼 보장 매입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지. 자, 그것의 신용 위험을 피하기 위해 신용 위험을 피해야 되니까 나를 좀 뭐 해주세요? 보호해주세요. 보호는 뭐예요? 보장해주세요. 자, 보호라는 티켓을 제가 살게요. 이 말이지. 보험회사 병과 CDS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자, CDS 계열 뭐야? 그렇지. 내가 너 보호해줄까? 응, 보호해줘. 이 말이지. 이때 기초자산은 을이 발행한 채권이다. 신용위험의 이전이 일어나는 대상자산. 보장 매도자는 이제 설명 쭉 나가는 거네. 또 보장 매도자는 느낌 오지? 이제 만약에 안 되면 위에 이렇게 찍어놔. 위에 이렇게 찍어놓으면 너희들이 나중에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놓으면 좋아. 그 다음에 핵심어를 딱 잡아주면 좋겠지. 손실을 보상한다. 잘 모르면 이렇게만이라도 기억해주면 돼. 보장 매도자는 손실을 보상해주는 거야. 기초자산의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그지? 기초자산의 신용위험을 내가 부담한다고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보장 매입자로부터 일정의 보험료를 받는데 이것의 요율이 보험료율이 CDS 프리미엄인 것이다. 어이? 뭐야? 프리미엄. 됐니? 보험료 이렇게 되겠네. 왜냐면 CDS 체결을 한다고 그랬지? 그지? 그러면 정확하게 CDS라는 거는 됐죠? 파생금융상품이야. 파생금융상품. 그럼 그것에 대한 내가 프리미엄을 주는 거겠지. 플러스를 준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CDS 프리미엄은 기초자산의 신용 위험이나 보장 매도자의 유사시 지급 능력과 같은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여기서부터 한번 여러분들이 덜컹했을 거야. 자, 볼게. 기초자산의 신용 위험이나 기초자산은 바로 뭐였어? 발행한 채권이었지. 그럼 발행한 채권의 신용 위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어디? 그렇지. 채권 발행한 주체들에 대한 신용 위험이겠지. 그지? 보장 매도자의 유사시 지급 능력. 잠깐만. 보장 매도자의 그지? 유사시 지급 능력이니까 자, 요거만 읽지 마. 유사시 지급 능력을 자꾸 읽지 말고 누구의 유사시 지급 능력인지를 찾으란 말이야. 그러니까 경제 지문에서 이 대상을 정확하게 찾고 넘어가는 연습을 좀 해주란 얘기지. 이해갔지? 유사 지급 능력과 같은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자, 이상하잖아. 왜?
보장 매도자는 내가 널 보호해줄게 라는 말이거든. 그지? 응. 근데 얘가 만약 저기 뭐야 보디가드. 근데 보디가드가 내가 널 보호해줄게. 근데 선생님 같은 사람이 너를 보호하면 너희는 그럼 어때? 안전 뭐 이렇게 믿을만해? 아니지.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라고 한다면 그 보호를 해준다고 말한 사람도 역시 뭐가 있어야 돼? 그렇지. 유사시의 지급 능력 같은 여러 요인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CDS 프리미엄이. 오케이? 프리미엄은 뭐였어? 그렇지. 돈 주는 거, 보험료 주는 거. 그럼 자, 거꾸로 생각해. 내가 너희들 보디가드 할 거야. 연봉 2억 달라 그러면 줄래? 안 주겠지. 뭐 그래도 약간 믿음이 있다면 내가 그럼 연봉 1000 그러면 뭐 대충 뭐 없는 거보다 낫겠지라고 쓸 수도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유사시 힘쓸 능력 같은 여러 요인. 됐어. 요렇게 기초자산의 유형이나 자, 다른 요인이 동일할 경우 기초자산의 신용 위험이 크면 자, 나오잖아, 이제.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 안 해도 돼.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냥 넘어와 보면 되거든, 한 번만. 그럼 뒤에는 그렇지, 넘어와 보면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이 지문을 좀 뚫어낼 수 있는 능력을 좀 지니는데 단 조건은 정확하게 읽어라. 대상, 그 다음 앞에 나와 있는 관계.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읽어달라는 얘기야. 자, 가볼게. 자, 그러면 CDS 프리미엄은 기초자산의 신용 위험이나 유사시 지급 능력과 같은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챙기면 되지. 뭐 프리미엄 올라갔어. 기초자산의 신용 위험이 아주 높아. 유사 지급 능력이 떨어졌어. 그럼 프리미엄은 올라갔어.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이해 갔죠? 예. 요거는 이제 반대로 되긴 하지만 자, 갈게. 기초자산의 신용 위험이 크면 그렇지. 기초자산의 신용 위험이 크다란 얘기는 그만큼 내가 산 채권이 위험하다는 거야. 그지? 그러면 프리미엄도 커야지. 왜? 내가 보호해 주는데 이 보장 매도자도 그죠? 어느 정도 이 프리미엄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 보험료를. 그런데 망할 가능성이 크면 어때? 당연히 커야 되겠지. 이건 우리 옛날에 보험 지문에서 봤던 거랑 똑같잖아. 그렇지 않아요? 사고 발생 확률이 높다면 됐지. 그것에 대한 보험금이 같아. 그럼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지. 얘가 나쁜 애잖아. 나쁜 애는 아니지만 하여튼간 한편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이 우수할수록 보장 매입자는 유사시 손실을 보다 확실히 보전받을 수 있겠지. 자, 다시 누구? 보장 매입자는 얘가 힘이 아주 좋아. 그럼 지급 능력이 아주 좋지. 그지? 그러면 당연히 큰 CDS 프리미엄을 기꺼이 지불할 경향이 있지. 됐나요? 내가 핸드폰을 살 거야. AS 해줄 거야. 아이패드가 그렇잖아. 아이폰 AS 됐지? 그 뭐라 그래 그거? 그 아이패드 케어 시스템인가요? 하여튼간 그런 거. 자, 그런데 이 얘네들이 AS까지 해준다고 하면 믿음이 간단 말이야. 그지? 근데 AS 업체를 어디 모르는 막 이상한, 그지? 뭐 아이패드가 아니라 유패드 막 이런 데다 맡겼대. 그러면 AS 센터는 이쪽으로 가세요. 저희는 그거 잘 몰라요. 근데 이 기업을 알아봤더니 막 자산도 없어. 뭐 본사도 없어. 그다음 막 대전에도 없고요. 서울도 없고요. 막 일본까지 가야 돼. 이해 갔니? 그럼 막 여기 막 방사능 뚫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방법 없잖아. 그지? 그럼 너희들은 이거 살래? AS? 안 사겠지. 그지? 케어 시스템을 이용을 안 할 거야. 차라리 내가 조심해서 사용하지 뭐 이런 느낌이겠지. 그런데 조금처럼 보장 매입자가 아주 탄탄해. 그지? 유사시 손실을 보다 확실하게 보전받을 수 있어. 그러면 당연히 보험료를 많이 받으려고 하겠지. 우리도 많이 지불해도 안정적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배웠었잖아. 모든 사람들은 좀 여담이긴 하지만 이익을 얻으려고 해. 근데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행동하는 게 막 다 달라.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위험을 선호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죠? 이론하고 다르게 다른 행동을 한다. 뭐 이런 것들 한번 배웠었잖아.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나니까 실질적으로 확실히 보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투자를 해서 이익을 많이 얻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쪽을 갈 거야. 자, 그런데 지금 아까 말한 대로 기초자산의 신용 위험은 아주 큰데 분명히 성장할 가능성은 있는 것 같기는 해. 그런데 조금 위험해.
그래서 보장 매도자를 찾아서 그 사람한테 내 위험을 잠깐 넘겨서 수익은 조금 줄이고 싶어 해. 그런데 보장 매도자도 어떤 사람인가 그럼 봐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채권 발행 A, 요거를 산 B, 요 산 사람이 맡기는 C 이렇게 되겠지. 만약 보장 매도자가 발행한 채권이 있다면, 뭐야 이거? 보장 매도자가 발행한 채권이 있어. 됐지? 자, 그래서 맨 첫 번째 줄 봐봐. 이게 왜 중요한가? 자, 올라가 볼게. 대한민국 정부가 해외에서 발행한 채권의 CDS 프리미엄은, 자, 채권의 CDS 프리미엄은 우리나라 매체에 자주 언급하는 경제 지표의 하나야. 됐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게. 채권에 대한 CDS 프리미엄은 경제 지표의 하나가 되고, 우리가 그 전에 BIS 비율이라든지 미시 건전성이라든지 배울 때, 그죠? 이 채권이라는 것이 유형에 따라 신용도에 따라 다 다를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보장 매도자가 발행한 채권이 있다면이라는 것은 보장 매도자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거야. 됐지? 자, 그럼 그 신용 등급으로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을 판단할 수 있으니 다시 묶음 처리가 가능하다. 바로 뭐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은 그렇지. 채권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럼 채권은 다시 또 CDS 프리미엄으로 뭐 한다? 그렇지. 그 기준을 삼을 수 있대. 진짜 복잡하지. 이에 따라 다른 요인이 동일한 경우 보장 매도자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 등급이 높다면 CDS 프리미엄은 당연히, 보장 매도자의 채권의 신용 등급이 높으면 회사가 괜찮은 회사니까 CDS 프리미엄은 많이 들어가겠지. 가볼까? 크다. 끝났네. 이해 갔어? 그런 방향으로 한번 읽어주시면 돼. 자, 그래서 요까지가 우리가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본 거야. 자, 내용 정리 한번 끊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내용 읽어주시고요. 오답 정리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 다시 안 된다면 영상을 보내달라고 얘기를 주시면 다시 문제에 대한 걸 드릴 겁니다. 최근에 이제 같이 찍어서 보냈더니 이 친구들이 본문은 또 안 보고 자기가 필요한 문제만 쏙 보는 친구들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더라. 왜? 지문에서도 우리가 배울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 뭐 선생님 같은 경우도 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 그냥 완벽하게 글로만 뚫어가는 경우도 있고 배경을 지금처럼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선생님이 배경을 설명하는 경우는 기본 케이스가 뭐였어? 그렇죠. 기출이 됐었던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뭐를 좀 키워놓자? 배경 지식 같은 경우를 좀 키워놓자. 우리가 이제 흔히 문해력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글을 읽는다라는 것과 해석을 한다라는 것은 좀 다르다. 우린 여기에 집중을 좀 해야 돼. 그런데 이 이해는 어떤 이론이나 개념이나 뭐 이런 어떤 지식들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것은 무시할 수는 없어. 그렇다고 이게 무조건 100% 여기에 의지하자라고 하는 것도 안 되거든. 왜냐하면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읽는다라는 개념은 이쪽으로, 뭐 이게 문해력이다, 스키마다, 배경지식이다, 그 용어가 중요하진 않아. 우리가 맨날 얘기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그것을 행함으로써 그 개념은 모르지만 그것이 이 지문 읽을 때 스스로 그냥 체화돼서 겉으로 그냥 드러나 주기만 하면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아이패드를 쓰는데 이게 아이패드라는 이름 몰라도 돼. 그냥 이걸 사용하는 방법만 알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렇게 해서 본문 한번 쭉 읽어주시기 바랍니다.